투자의 기술 배워보겠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어떻게 잡으셨나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선물 365포인트, 자, CPI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이렇게 굵직하게 키워드를 잡아주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박상경 앵커님, 이 목소리 상태가 일반인이면 이게 전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야, 역시 그 프로다운 모습이 보이셔서 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선물 지수를 좀 보시면요. 제가 어제 이제 선물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지난 그 4월 17일이었죠. 네, 4월 17일 날, 자, 358에서 36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자, 이게 매수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365포인트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374포인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중요한 게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평단가가 지금 365포인트다. 그리고 외인들의 물량 자체가 누적으로 4조 6천억의 매수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의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한 2조 7천억 정도 누적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와는 상관없이 일단은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외인들이 3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전일 선물 쪽에서 외인들이 2조 3천억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게, 며칠 전까지 FOMC에서 매파적인 얘기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다시 금리 인하 스탠스로도 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일희일비하시는 이유가 이제 이겁니다. 그런 걸 크게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는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강세나 약세나 이걸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자,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달러 인덱스가 75였어요. 이게 서프라임으로 이 모기지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지금 현재는 달러 인덱스가 105예요. 최근에 양적 긴축으로 QT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크 본드까지 다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08년도와 금융위기 때와 지금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2020년도 팬데믹 때 양적 완화를 4배, 3배 이상 거의, 그죠? 예. 4조 달러에서 지금 8조 달러 이상까지 양적 완화를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달러가 이제 105를 기록한다는 얘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지금 뭐 유로화라든지 그리고 위안화라든지 엔화라든지 모든 글로벌 국가들의 어떤 경기 우려 사태가 같이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5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에서 외국인들이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선물을 전혀 강하게 매수를 했던 이유가 그거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현재 3,900억에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정고점을 넘어갈 때 이제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이제 견인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뭐 반도체냐, 2차 전지냐,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트레이커 종목이냐, 예, 아니면 뭐 조선주냐, 뭐 이렇게 우리 이제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양축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체크 포인트를 이제 다음 주에는 이목이 미국의 CPI가 이목 집중할 겁니다. 지난 그 CPI 발표가 인플레가 이제 3.5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평균 물가 도입제는 이제 2.5% 뭐 이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물가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주 15일입니다. 다음 주 15일에 이제 CPI가 만약에 3.5에서 저는 3.3이나 뭐 만약에 뭐 예상치보다 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시장은 굉장히 호반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어제 이제 강하게 매수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투자 주체를 보게 되면 360 이하는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거래소 쪽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가 기초 자산인데 372예요. 우리가 사실 현선물의 이제 베이시스, 뭐 컨탱거나 백그데이션,
사실 이런 상관관계로 이제 시장 자체가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제가 보는 관점은 예를 들어서 선물이 비싸면 비상을 매도해서 현물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유입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시장이 그 작년부터 2차 전지가 강하게 올라오고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소외가 됐고 올해는 지금 반도체가 많이 올라오고 2차 전지가 지금 공매도에서 누르는 이런 약간 이상 현상들이 좀 나타났다 보니 이게 그런 이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에 이 사실 그 베이시스 이거의 어떤 매매도 지금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걸 이제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일단은 273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전고점 넘어가는 건 뭐 시간의 문제고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CPI가 발표하는 시점에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 쪽은 지금 865포인트 선에서 지금 21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단기 지금 보시면 이제 12이동평균선의 이격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코스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가 또 강하게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포인트로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몇 시 전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오늘은 잠깐 2차 전지에서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아르헨티나 그 이 염수 1단계가 이제 준공이 2분기입니다. 2024년도. 그리고 염수 상공정 2단계가 준공이 내년 2분기인데요. 이건 조금 좀 앞당겨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캐즘 현상으로 인해서 약간 좀 더 딜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나오지만 저는 이 분위기 자체는 3분기가 되면 확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2차전 쪽에서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필바럴 리튬 솔루션 광석 1단계가 조금 이제 종합 준공을 3분기로 조금 이제 연장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포스코그룹 중에서 포스코 퓨처엠의 이제 경영 실적을 우리가 비교 분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분기 대비해서 우리가 사실 양극재, 음극재 그 기초 소재를 다 같이 하는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인데 사실 기초 소재에서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로 이 매출 비중 자체가 거의 80% 이상 넘어가는 시점 자체가 한 2년, 3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1분기에 발표를 했을 때 양극재의 매출 구조 같은 경우는 7,320억이었고요. 전 분기에 2023년도 1분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4년도, 3년도 4분기 대비해서는 약간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 한 80억 정도 계속 유지해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 음극재를 보시면요. 2023년도가 이제 680억이고 그리고 2024년도 1분기가 이제 490억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4분기를 보게 되면 460억 대비해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양극재, 음극재를 다 하고 있는 우리 소재 사업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 이번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흑자전환을 한 게 저는 이제 양극재 쪽에서 우리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리튬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고 그 판가가 결정이 될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실 영업이익률 자체는 뭐 최저 바닥이죠. 뭐 2%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건 이제 분명히 이제 그 광물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되면 이게 영업이익률 자체는 이제 단결적 양극재 N86, N65하고 N86하고 예. 여기 이제 매출이 이제 급증하는 모습들이 이제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럼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10% 이상 넘어간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양극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정해놓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6%, 7%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유동성으로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그 거래량 자체가 2차 전지 쪽에서 크게 나오지 않지만 요게 이제 거래가 주로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이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아실 거고요. 이제 변화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좀 봤을 때는 일단 광물 가격 상승과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포스코 퓨처엠 오늘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변화의 어떤 그 거래량 유입이 되려면요. 일단은 광물 가격 상승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빠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은
선물 365의 중요한 포인트와 그리고 달러 인덱스 그리고 CPI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이제 포스코 그룹주 2차 전지는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내일 또 제가 자세한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이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제스터입니다. 예,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 마제스터 전문가였습니다.